안녕하세요, 대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아는 분들은 알고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자바스크립트의 디퍼라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접하셔서 자바스크립트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초보자분들에게 조금 유용할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설명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바로 코드로 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기본적인 HTML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요 박스라는 div 하나랑 그리고 버튼이라는 버튼 1이라는 아이디의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div는 박스라는 아이디고요. 그리고 jQuery를 쓰기 위해서 요 구글에서 jQuery CDN 검색을 해서요. 여기서 최신 3.51 버전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원격으로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 박스를 좀 모양을 다르게 변경하고 싶을 때, 자, 우선 스크립트 블럭이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스크립트 블럭을 하나 만들고, 요 안에다가 이제 달러 버튼 1 조아이를 클릭했을 때, 자, 그리고 펑션이 들어가죠. 이렇게 펑션이 들어가서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 박스라는 div에 css 해서 일단 백그라운드를 오렌지로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2픽셀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은 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저 박스의 배경색은 오렌지로 글자는 흰색으로 폰트 사이즈는 32픽셀로 글자 크기를 키우게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지금 문법상으로는 아무 오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작동을 하지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요 스크립트 블럭을 여기 바디 끝부분에 넣게 되면은 바디 끝부분에 넣게 되면은 넣어도 안 되네요. 스크립트 자, 박스 그냥 박스가 아니죠. 샵 박스. 자,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근데 아까 다시 처음으로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자, 안 되고요. 다시 저 바디 끝으로 갖다 놓으면은 되죠. 작동이 제대로. 자, 우선
이 이유는 자, 요 위에 있었을 때는 안 됐고 요 밑에 바디 끝부분에 넣었을 때는 작동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얘가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뭔가를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짜놓은 대로 실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 줄씩 실행을 한 줄씩 읽으면서 얘가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달러 샵박스 btn1 요 i죠. 자, 요 i를 클릭했을 때 요 안에 함수 부분이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까 위에 있었을 때는 요렇게 이게 요 스크립트 블럭이 위에 있게 되면은 자, 안 되죠. 자, 그 이유는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줄씩 얘가 읽으면서 수행을 하는데, 자, 요 부분에 btn1 이라는 id를 가진 요소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요 함수를 실행을 해라. 나는 요 부분이 자, btn1 id가 btn1이라는 애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버튼 id btn1.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읽었을 때 여기에 왔을 때 이 btn1이라는 요소가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게 되죠. 실제 이 btn1이라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크립트 블럭이 이렇게 바디의 제일 끝부분으로 가야 이때는 이제 쭉 읽었을 때 요 박스라는 div라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btn1이라는 버튼 태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요놈을 클릭했을 때 수행을 해라, 실행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 btn1 이라는 애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나서야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소스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실제 실행되는 스크립트는 다 이렇게 바디 끝부분에 작성을 하게 해놓은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을 해야 올바르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요소를 다 읽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실행 구문이 얘가 읽어서 수행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HTML 파일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실행 구문을 직접 작성할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 블럭을 바디 끝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제대로 의도한 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자, 제가 여기 HTML 파일 말고 별도로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크립트 JS 파일요. 자, 보통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이렇게 짧은 경우가 아니고 코드가 대부분 길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다가 넣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스크립트 파일을 또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자, 스크립트 파일은 여기 헤더에
script src script.js. 네,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안 되게 되죠. 이 헤드 부분에 연결을 시켰을 경우에요. 자, 요거는 아까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자, 스크립트 src에서 요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시키면은 요 외부 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요 부분이 요 안에 요 사이에 우리가 직접 작성한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같은 이유로 이게 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요소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 수행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스크립트 블럭이 요 src 외부 스크립트 연결시키는 블럭이 바디 끝에 오게 되면은 또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보통 바디하고 바디 사이에는 실제 순수 HTML 코드만 작성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더 훨씬 깔끔하고요. 보통은 이제 스크립트 이런 블럭들은 다 이렇게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키죠. CSS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드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jQuery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순수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로는 window.onload 펑션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내가 수행할 코드를 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니까 되죠. 스크립트 블럭이 위에 있는데도 작동을 제대로 하게 되죠. 네. 자, 요 이유는 이제 window.onload 요 이벤트가 바로 윈도우의 onload, 이 HTML 파일과 부수된 이런 다른 어떤 삽입된 외부 파일 요소들을 다 읽어서 로드가 완료가 됐을 때 이 부분 window.onload 요 펑션 사이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 파일들, 이미지 파일들 뭐 등등 CSS 등등을 다 로드를 시켰을 때 이 부분이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자, 요 요소들까지 다 읽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크립트 블럭이 위에 있어도 이 이벤트 때문에요. HTML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어 드렸을 때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모두 읽어 드렸을 때는 이제 이 요소들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window.onload가 거의 비슷한 것이 $document.ready 펑션. 자, 요거는 이제 jQuery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아까 window.onload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다큐멘트 레디나 아까 window.onload 안에 이렇게 수행하는 구문을 따로 이렇게 넣고자 하는 게 또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이벤트를 일일이 챙기기도 네, 신경 쓰이고. 자, 그래서 요것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디퍼라는 속성입니다. 디퍼. 자, 아까하고 똑같이 요 실제 실행하는 구문은 이렇게 온로드나 다큐멘트 레디 없이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안 되죠. 네. 스크립트 블럭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스크립트 src에서 외부 파일 불러들인 데다가 differ라는 속성을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제는 되죠. 네, 요 differ라는 속성이 결국에는 아까 window.onload 아니면 저기 jQuery에 $document ready 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요 부분이 위에 있어도 이 요소들보다 앞에 선언이 돼 있어도 실제 이 스크립트 안의 내용은 모든 HTML 안에 것들이 다 로드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요 differ만 붙여 놓으면은 아까 window.onload나 그 document ready 한 거랑 같은 효과를 얘가 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differ라는 속성만 붙여주면은 그 다큐멘트 레디나 온로드, window.onload 하는 그것에 대한 소스 코드를 또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jQuery 같은 경우는 differ가 없죠. 네. 자, jQuery에는 differ가 없어도 jQuery가 올바르게 수행되는 이유는, 자, 실제 jQuery 안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고 수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대부분 없고요. 뭔가를 하기 전에 할 내용들에 대한 정의만 들어 있습니다. 정의만 들어 있다는 것은 이제 할 것에 대한 어떤 명세에 대한 것들만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행은 우리가 jQuery를 이렇게 직접 짜가면서 이것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jQuery 기능에 대한 정의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HTML 실제 이 요소들을 뭐 탐색해서 뭔가를 조작하는 것은 실제 이 jQuery 코드 상에는 우리가 짠 실제 HTML 코드를 건드리는 건 없기 때문에 jQuery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정의만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주르륵 읽어도 이 어떤 범용적인 그런 기능에 대한 명세만 얘는 정의가 돼 있어서 읽어드리고 딱 이게 메모리상에 로드가 되기 때문에 요것은 differ가 없어도 됩니다. 보통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들은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그냥 스크립트만 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짜는 코드, 실제 우리가 짜서 수행을 시키는 코드는 이렇게 외부 파일로 했을 때 연결을 시키고 differ라는 속성을 붙여주고, 그리고 요 안에다가 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어떤 윈도우 온로드나 다큐멘트 레디에 대한 그런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능에 대한 코드들을 작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CSS도 마찬가지고요. CSS는 뭔가 수행한다기보다는 HTML 요소들하고 CSS 안에 정의된 이런 클래스랑 어떤 스타일에 대한 것들이 자동으로 얘와 HTML 요소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뭐 CSS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모양이나 스타일은 자동으로 잘 맞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서 실행을 할 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수행 순서를 따지게 됩니다.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야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블럭이 여기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위에
있을 때는 외부 파일을 연결시킬 때요, 이렇게 디퍼라는 속성을 붙여야 외부 파일에 있는 스크립트가 이 HTML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로드를 하고 나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디퍼 말고도 뭐 어싱크 뭐 등등 몇 가지 또 속성이 있는데요. 뭐 다른 속성들은 거의 잘 안 쓰인다고 보고 거의 디퍼가 유용하게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구글에 자바스크립트 디퍼 뭐 싱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관련된 글들이 많이 나오고요.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지만 좀 유용할 것 같은 디퍼라는 스크립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처음 이제 스크립트나 웹 코딩에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고 제작하는데 큰 힘과 동기가 되는 게 확실하니까요. 좀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셨다면 또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